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칭찬에도 프랑스 언론은 다시 한번 이강인을 향한 아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유로스포르트 프랑스파는 PSG 이적 시장의 실패, PSG 신입생 중간 평가라며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에 합류한 선수들에 대한 현 시점 평가를 공개했는데요. 정말 답이 없는 프랑스 언론입니다. 너무나 괘씸한 것 같은데요. 유로스포르트 프랑스파는 PSG는 지난 여름 거의 3억 5천만 유로를 지출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시즌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 이번 이적 시장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 아직 멀었다. PSG 신입생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가장 큰 부분은 실망감이다라며 올 시즌 PSG가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평을 받은 선수에는 우스만 덴벨레와 리카 에르난데스였는데요. 먼저 에르난데스에 대해 그는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하지만 클레르몽전 외는 결장 없이 완벽하게 경기를 치렀다. 그의 내구성과 경합에서의 임팩트는 PSG 수비진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됐다. 그는 중앙과 왼쪽을 오가며 하이브리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엘리케 감독의 경기 계획에 필수적이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유로스포르트 프랑스파는 이강인을 뭔가 부족하다 그룹에 포함시켰는데요. 이강인 외에도 마누엘 우가르테,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같은 그룹에 묶였으며 실망스러운 그룹에는 랭달콜로 무아니, 밀란 슈크리니아르, 곤살로 하무스,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평가로는 부상과 아시안게임 합류로 전반기에 좋은 모습도 좋지 않은 모습도 보여줬다. 몽펠리에전에서는 눈부신 활약과 마무리 능력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PSG 공격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일관성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그를 미드필더와 윙 등 여러 포지션에 기용했다. 그는 어느 포지션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이강인이 한 포지션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실망스러운 그룹이 아니었으나 뭔가 부족한 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덴벨레가 네임밸류에 비해 번뜩이는 드리블 돌파 등이 있었으나 마무리가 너무나 안 되어 경기를 바꾸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돈을 들여 데려온 선수에 비해 경기에 관여하는 게 적으니까요. 오히려 이강인이 제 몫을 수행하고 유니폼 등 마케팅에도 일조하면서 호평을 받아야 할 선수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매체의 평가는 이강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인은 올 시즌 초반 부상으로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 출전 때마다 대체로 준수한 활약과 팀에 대한 헌신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PSG 선배도 칭찬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에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인기도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프랑스 RMC 스포츠 소속 유력 기자 파브리스 호킨스는 현재 매장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이 팔린 선수로도 이강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네이마르와 마르키뇨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프리시즌부터 이어진 이강인의 엄청난 인기에 주목했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개막 후에는 음바페를 유니폼 판매량에서 제쳤다는 소식까지 전했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강인의 PSG 합류가 아직 반 시즌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확실한 히트작이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PSG 출신이자 현재 PSG 아카데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인 디디에 도미도 이런 의견과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도미는 이강인이 매우 기술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을 받고 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압박에 대처하고 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를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며 이강인이 중원에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리그앙 공식 사무국도 PSG 이강인은 언더커버 슈퍼스타다. 이강인의 유니폼이 PSG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의 이름보다 이강인의 이름이 더 눈에 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파르크 대 프랭스로 계속 몰리고 있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는 PSG가 아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2세인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는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 한국 대표팀 스타 손흥민의 뒤를 이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차세대 아시아 대표 스타라는 평가까지도 남기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억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통계를 봐야 한다.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 이후부터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인데요. 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전에서도 완벽한 2차례의 키패스가 전달되었으나 득점으로 만들지 못한 덴벨레였습니다. 끝으로 데이터풋은 이 말을 전하며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아주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좀 더 깊숙하게 뛰거나 음바페와의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